짠! 네,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크레올리티 제품입니다. 사실 오래간만은 아니고 최근에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 대부분 이 크레올리티들의 스캐너 제품인데, 오늘도 바로 크레올리티의 스캐너 오터입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짜자잔. 일단은 이건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지인께서 또 구매한 거를 빌려서 한번 리뷰를 해본 겁니다. 자, CR 스캔 오터.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CR 스캔 시리즈 나온 것 중에 거의 마지막 제품일 것 같은데, CR 스캔 랩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스캐너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. 그 다음에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이 패렛을 구매해서 지금 잘 재밌게 쓰고 있는데, 실제 CR 스캔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표기종은 이 오토더라고요. 랩터보다도 이게 더 좋다, 심지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, 궁금해서 이건 좀 가격이 괜찮길래 좀 사볼까 막 그런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또 지인이 사셨다길래 빌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은 이렇게 스캔판이 있고, 그 다음에 매뉴얼, 그다음에 이런 거 하나 더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USB 연결을 위한 OTG라고 해야 되나? 커넥터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, 이쪽을 보면 좀 재밌는 게 들어있는데, 본품 이렇게 있고요. 본품은 적당히 무겁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, 그 다음에 바디는 이렇게 약간 메탈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. 메탈 소재인데 약간 뭐가 좀 잘 묻을 것 같으면서도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, 앞에 센서부는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는 스캔을 할 때 직접 이그젠플로 해봐라라고 이런 걸 넣어줍니다.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품 같은데 이걸 하나씩 껴줍니다. 이걸 한번 테스트로 스캔용으로 써보고, 그 다음에 케이블, USB-C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, USB-A 타입으로 했을 때는 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 더 꼽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케이블 연결 사용할 때는 이렇게 뽑아서,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. 크레올리티는 이 독자 규격을 좀 만드는데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USB-A 타입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, 만약에 전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듀얼로 사용하는 약간 양식을 만든 게 아닌가. 그래서 요거는 아마 데이터 통신과 전원 공급을 동시에 하는 용도인 것 같고, USB-A 3.1, 3.2 이러겠죠, 규격이. 얘는 전원이 부족할 경우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의 전원 케이블을 갖고 있고요. 기본적인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스펙상으로 어큐러시 정확도는 0.02mm까지 된다고 하고, 3D 레솔루션은 0.05에서 2mm까지, 그 다음에 스캐닝 프레임리트는 20프레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. 그 다음에 스캔 볼륨이 최소 사이즈는 10 by 10 by 10, 그러니까 1cm, 1cm, 1cm 정도 되는 것 같고, 워킹 디스턴스는 110mm부터 1000mm, 1m까지, 싱글 캡처 레인지는 1350 곱하기 840, 이렇게 해서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, 테크놀로지는 적외선 스트럭처 라이트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컬러 매핑도 가능하고, 지오메트리, 마커, 텍스처 스캔이 가능하고, 그리고 포맷은 OBJ, STL, PLY를 해주고요. 뭐 기타 특이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용 방법을 보기 전에 일단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가운데가 프로젝터라고 해서 빛이 아마 쏴지는 부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쪽이 이게 칼라 카메라네요. 근데 이게 시모스 카메라가 약간 각도가 휘어져 있는데, 이거는 이제 각도상으로 가운데를 포커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죠.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게 롱 레인지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, 이렇게 카메라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쪽이 클로즈 가까운 쪽을 인식하는 카메라, 이쪽이 바깥쪽이 멀리 있는 걸 인식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뎁스의 차이를 기록해서 3D 볼륨감을 측정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. 후면을 보면은 USB-C 타입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부분이 있고,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서 익스포저, 그러니까 노출도를 올려주는 용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, 가운데는 스톱 앤 플레이 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한번 좀 사용을 하기 앞서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가 좀 나쁘지 않거든요.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것 같고, 무게는 387g, 400g 정도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무게가 상당히 이게 들고 쓰기도 괜찮고,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니까 이 전용 핸들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. 한 40만원, 50만원에 살 수 있는데, 무선 사용할 수 있는 그 핸들이 나왔는데, 그런 게 꼽아서 쓸 때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USB-C 타입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저 맥북 프로 M3 맥스와 한번 연결해서 스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자,
아마도 이렇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USB C2C 케이블로 구동이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전원 케이블 따로 꼽아야겠죠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이것만으로 되면 상당히 사용성이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이 구성으로 바로 사용이 된다면 사실 사용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꼽고 일단 불은 바로 들어왔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허용되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맥북 프로 맥스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식이 됐습니다. 이렇게 연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, 이것만으로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 칼리브레이트가 이게 있구나. 이 판이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판이군요. 이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좀 제대로 한번 안 해봤었는데,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있는 거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고 맥에서 캘리브레이트를 누르고 시작을 하면 인식이 안 되는데, 이게 세워야 되는구나. 일단 QR코드를 찍어야 되네요. QR코드가 이 뒷판에 있는데, 이거를 딱 찍고,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제품 위로 올려서 가운데를 딱 맞춰주고,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캐닝을 해주고, 반대도 각도를 바꿔 감사하게 되는군요.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걸 안 됐네. 비닐을 좀 떼고. 되게 많이 합니다. 이게 구석구석. 캘리브레이팅이 다 완료됐고요. 캘리브레이팅 스코어 88.4점이라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새로운 한 프로젝트를 한번 스캔을 해볼 건데, 뉴 프로젝트를 만들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, 노멀, 바디, 라지, 미디움, 스몰, 지오메트리 텍스처 마커, 패스트, 하이 퀄리티, 익스클루드 플랫 베이스, 이런 기본 설정들은 랩터와 거의 유사한 것 같고, 전 여기서 뭐 스몰 사이즈, 노멀, 지오메트리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스캔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, 얘가 뭐 따로 그 블루라이트 레이저 같은 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기본으로 적외선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샘플로 줬던 제품을 하나 올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죠. 이걸 눌러서 스캔 시작. 이 소리로 지금 이게 지금 벗어나고 있나 안 있나 그런 걸 좀 보여주고, 디테일 자체가 사실 패럿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나오네요. 빠르게. 그러니까 사용 방식은 거의 패럿이랑 비슷한데 패럿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테스트를 대충 한번 스캔을 해봤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, 한번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원킥 프로세스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보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지금 영상 보셨겠지만 제가 정말 대충 찍었거든요. 근데 대충 찍었는데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. 와,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상업적으로 쓸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, 이야, 되게 잘 나오는데요? 이 패럿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패럿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잘 나왔을 리가 없는데. 자, 그러면 이제 보통 이 3D 스캐너의 성능을 확인할 때 쓰는 이 정확도 측정하는 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. 과연 이건 잘 될 것인가? 이게 너무 낮으면 잘 안 되던데, 지금 보면은 오토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낮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제대로 안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위에 올려놓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턴테이블을 지금 돌리진 않지만 턴테이블을 올려놓고 턴테이블 돌려보면서 해볼까요? 그러면 이제 인식이 좀 잘 될 것 같은데, 그렇죠? 아까보다 인식이 잘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옵션에서 이 익스클루드 플랫 베이스를 끄고 진행하면은 인식이 잘 되죠.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턴테이블을 킨 상태로. 그럼 제가 막 요리조리 돌릴 필요 없기 때문에 좋죠? 그래서 한번 턴테이블을 켜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, 이렇게 봐서는 뭐 이것도 사실 해상도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랩터를 이 해상도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닌데, 요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. 네, 그래도 크레얼티 스캔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하면은 놀랍도록 잘 나왔습니다. 네, 로우 데이터일 때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컬러 텍스처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 메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꽤 디테일한 측정용 스캐너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나오는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이거는 결국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충분히 유효한 값들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컨버전이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커를 이용한 측정을 했을 때는 좀 다른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보통은 이제 마커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는 좀 더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는데,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. 그래서 이제 마커들을 좀 많이 배치하고, 이게 워낙 낮아서 플랫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커를 체크하고, 마커 같은 경우는 이 하이 퀄리티만 제공이 되네요. 스캔을 하고, 지금 마커 모드죠? 들고 있고,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마커를 인지를 못하네요. 지금 제가 패럿에서 받은 마커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인지를 못합니다. 더 작은 마커들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러면 원래 동봉되어 있던 마커를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마커를 인지를 못하나?
마커가 좀 다른가? 이 스티커들이 원래 이 오터에 들어간 스티커인데 이게 보통은 그냥 흑백 차이를 인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특별한 뭐 반사 그런 게 있진 않고, 근데 요거는 그러네, 좀 다르네. 이게 뭐 반사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 스티커랑은 좀 다른 스티커를 쓰는군요. 일반 마커 스티커랑은 좀 다른 형태를 쓰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종류가 있군요.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좀 붙여주고, 패럿 같은 경우는 광학 인지를 통한 마커 시스템이었는데 얘는 좀 방식이 다르네요.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마커를 잘 찾겠죠? 네, 많이 넣진 않았으나 적당량을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스캔을 하다 보면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지금 마커가 잘 인지가 되고 있는지 스캔력이 잘 나오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잘 안 나왔을 때 깜빡깜빡이고 마커들이 잘 인지가 되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멈춰놓고 이걸로 한번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봤을 때는 마커를 쓰는 방식이 더 뭐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,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것도 한번 원클릭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결과를 보면은 사실 그냥 스캔됐을 때보다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마커를 써서 인식하는 방식은 좀 더 직관적으로 뭐 디텍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디테일이 떡하니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러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저번에도 영상 컨텐츠를 올렸었던 제가 만들고 있는 아이클레이 피규어를 한번 좀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제 하나 만들고 나니까 아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실 복제하는 용도로 스캐너를 좀 쓰고 있는데, 이 스캔 좀 꽤 디테일하게 만들었거든요. 최근에 만든 병사인데, 창병 병사인데 요거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커 모드를 안 쓰고 일반 모드를 써보도록 할게요. 마커 모드 딱히 뭐 디테일이 좋지 않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? 자,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측정을 해주면서 인식률 자체가 패럿이랑 비교 안 되는 게 너무 편하긴 하네요. 저도 패럿을 나름 이제 팁을 노하우를 생겨서 쓰긴 하는데 인식 그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? 오류가 안 나고 하는 게, 디텍팅 하는 게 상당히 훌륭합니다. 역시 비싼 게 좋은 건가? 많은 분들이 이제 오토를 극찬을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블루 레이저 형식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는 오토가 오히려 랩터도 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은데, 정말 디테일한 설계형이 아니면 오토를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사용성이 진짜 넘사벽으로 편하긴 하네요. 좋다 이거. 일단 가까이 갔을 때 인식되는 오류 같은 건 상당히 적고 그냥 정말 막 쓰기 되게 좋은 느낌? 훌륭합니다. 그래서 저처럼 거의 반취미로 스캔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토가 여러모로 상당히 편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이거 정말 막 해도 스캔이 잘 되는데요? 이야, 기가 막힌데? 제가 또 최근에 패러러스다 이걸 써서 더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멈추고 바로 원클릭 프로세스를 해보면 짠! 네,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,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. 특히 이 메쉬 데이터 정리된 거 봤을 때는 이야,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. 또 페라스를 최근에 사용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토를 쓰니까 좀 여러모로 현타가 옵니다. 너무 잘 돼갖고 이렇게 대충 해도 잘 되면 안 되지 않나? 야,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약간 취미 스캐닝하면, 특히나 피규어 같은 거 스캐닝 하시는 분들은 오토면 정말 차고 넘치겠는데요. 크레올리티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별로 홍보를 안 하지? 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링크를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정품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, 크레올리티 공식 판매사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정보를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? 이야, 훌륭합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볼 건데,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방법인데, 이 패럿의 이 무선 시스템이 이 오토에서도 과연 사용이 될까 궁금했습니다. 방식상으로는 그냥 결국 와이파이 6로 이걸 라우팅을 해서 하는 방법에서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얘가 연결이 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USB-C 케이블만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 방식으로 잡히는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전력량이 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패럿 핸들에다가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줬고요.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네요. 불이 들어오고, 지금 이 와이파이 모듈도 지금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 AP에 연결해서 무선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패럿으로 와이파이를 잡았고, 디바이스에 가서 아쉽게도 이렇게 무선을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 패럿의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이 오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용 소프트에서는 잡히진 않네요. 요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. 이것까지 됐었으면 굳이 비싼 핸들을 안 사도 됐을 텐데.
한번 아이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. 아이폰에서 과연 잡힐 것인가. 네, 아쉽게도 아이폰에서도 따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되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뭐 공식 스펙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패럿의 이 와이파이 시스템을 오토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다.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네, 이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크레올리티의 CR 스캔 오토 3D 스캐너 리뷰였는데요. 워낙 명성이 높은 제품이니만큼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좀 더 비싼 제품군에 들어가는 랩터보다 일단 사용성은 상당히 좋았고, 다소 이제 마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도를 올리는 디테일은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들었었습니다만, 뭐 설계를 위한 아주 정밀 측정이 아닌 생활 스캔, 이런 피규어 제품 같은 거를 스캔하고자 할 때는 이 오토 제품이 훨씬 더 약간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저가형이 패력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가격상 최저가 기준은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스캔 업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다, 이런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게 아니고 정말 입문자용으로 정말 간단하게 스캔 업무를 보겠다는 것은 패력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, 확실한 차이가 있고, 또 저는 둘 다 써본 입장에서는 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부터 사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. 물론 이제 제가 아직 사람 얼굴 스캔이나 아니면 좀 더 큰 제품들 스캔 해보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핸들 시스템까지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3D 스캔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세 보기란에 더 많은 제품 구매에 대한 정보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.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